할게. 자, 삼각형 원의 방정식. 자, 종건아, 원의 정의가 뭐야? 저번에 똑같이 물어봤던 것 같아. 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이어서 만든 게 원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정의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자, 빠르게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가운데 뭐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죠. 맞습니까?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원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은 항상 원에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의 정점은 항상 원의 중심이라고 할 거야. 우리 직선에도 정점이 있었고요, 그쵸? 맞아요? 2차 함수에도 정점이 있었죠. 꼭지점이라는 정점이 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원에는 원의 중심이 정점이라고 할 거고요. 이 새끼를 내가 이제 A, B라고 이제 가정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을 내가 동점이라고 할 거야. 알겠니?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 그쵸? 근데 일정한 규칙이 있죠. 이 노란색 점으로부터 이 파란색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이잖아, 그치? 맞니? 자, 근데 어쨌든 변수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내가 이제 x, y라고 할 거고요. 자,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 반지름이라고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정의했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거리의 길이가 r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니?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x-a의 제곱, 자, 더하기, 자, y-b의 제곱이 뭐가 돼버려? 자, 두 점을 잇는 거리가 되잖아, 그치? 맞니? 근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 자, 근데 우리가 루트 싫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변 제곱했을 때 생기는 식이 결국은 뭐가 된다? 요게 r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하겠다? 표준형이라고 정의할 거야. 알겠니? 자, 내가 뭐라고 했다? 이 새끼를 표준형이라고 정의했다. 자, 이 새끼 표준형입니다, 앞으로. 자, 내가 표준형이 뭐라고 했어?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표준형이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 자, 여기 있는 A랑 B를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어? 원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자, A, B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뭘 이용해서 자, R제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어? 아, 반지름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식을 앞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정의할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 몇 콤마 몇?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0,0이 되고, 그 다음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은 4라고 하면 안 돼. 루트 씌워가지고 2라고 정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4의 자, 제곱 더하기 자, y-1의 제곱은 내가 11이라고 해볼게. 자, 준영이한테 물어볼게. 준영아,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4, 그렇지. 마이너스 4,1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봐봐. 자, 여기다가 A하고 B를 대입했을 때 각각 0이 돼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1이 원의 중심이 되고, 준영아, 반지름 몇이야, 그러면? 루트 12. 그렇죠. 루트 11이죠. 자,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나와 있는 이 상수항은 결국 뭐가 돼? R의 제곱입니다. 알겠죠? R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루트를 씌워서 반지름을 찾아야 돼. 재현이 괜찮아?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원이 정의가 되려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에서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렇다는 건 반지름도 당연히 0보다 커야 정의가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이 0인 건 뭡니까? 그냥 점의 좌표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이 정의가 되려면 항상 반지름이나 반지름의 제곱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요거 꼭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자,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식,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항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 이렇게 두 개였잖아, 그치? 맞아? 그때 내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 기울기하고 y절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했었고요. 얘는 그냥 한쪽으로 식을 정리해서 무슨 형이라고 했어? 일반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근데 내가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요 식을 무슨 형이라고 했어? 표준형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준영아,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한쪽으로 전개한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때 전개했을 때 생기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상수함을 c라고 해서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일반형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실제로 이 새끼를 전개하게 되면 식이 조금 복잡하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x의 개수를 a라고 치환했고요. 자, y의 개수를 b라고 치환했고 상수항도 그냥 c라고 치환해서 이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일반형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개한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 풀 때도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방정식에서 함수로 바꾸는 거를 유동적으로 조금 했었잖아, 그치? 맞니? 자,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물론 얘를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전개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전개돼 있는 거를 다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있다면 해보자.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6y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하겠다? 일반형이라고 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 일반형을 뭐로 바꾸는 작업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반드시 찾아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정도는 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y제곱하고 플러스 6y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하고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요 없는 상수항은 이쪽으로 이항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실제로 얘를 완전 제곱식 하게 되면 상수항이 4만큼 생기죠. 그쵸? 그럼 여기에도 4만큼 더해줘야겠네. 자, 얘는 제곱하게 되면 9만큼 생기니까 여기다가 9를 더해줘야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원의 중심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2,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두 번째 반지름이라는 건 루트 씌우면 되니까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조금 번거롭지만 매번 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고도 지금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뭐는 찾을 수 있을까? 원의 중심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무슨 제곱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원의 중심은 2차식의 추계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더하기 8y 뒤에는 그냥 상수항은 제가 임의로 때려버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원의 중심만 먼저 판단하고 싶다. 원의 중심. 그럼 뭐만 생각하자? 추계방정식만 생각하자. 자, x제곱 마이너스 6x로 판단할 수 있는 추계방정식은 몇이야? 3 이렇게 되죠. 맞니? 우리 추계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두근의 합 나누기 2라고 했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가지고 추계방정식 구하자. 그러면 준영아, y는 몇이야? 마이너스 바로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원의 중심이 3, 빼기 4라는 건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형으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그냥 바꾸세요. 알겠지? 자, 근데 여러분 책 보시면요. 여러분 책 38쪽에 가로 2번 보면 일반형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절대 쓰지 마세요. X 치세요 그냥. 이거 공식 보고 대입해서 반지름 찾지 마. 그냥 너네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냥. 알겠죠? 이거 쓸데없이 공식 외우지 마. 알겠니? 자, 우리는 항상 뭐 하겠다? 지금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 찾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직선의 방정식 배운 다음에 뭐 했어?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직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생각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두 가지가 필요했죠. 첫 번째 뭐였어? 기울기. 두 번째 뭐였어? 정점이었죠. 기울기와 정점 가지고 구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원의 중심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야? 반지름이죠.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계속 바뀌잖아. 그치? 맞니?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은 5라고 할게요. 얘가 1,3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원의 방정식은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1하고 3을 대입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자, y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16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쵸? 말 그대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원이 주어져. 원이 주어지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지름이 있는 거야. 이게 지름이야.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지름이 있는데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 됐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죠.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죠. 맞니?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지름은 몇 등분돼? 반지름으로 2등분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뭘 구할 수 있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죠.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해? 자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누구하고 누구의? A하고 B의 중점. 이해됐니? 자 그럼 좌표 예를 들어볼게. 자 준영아 얘 몇 컴마 몇이라고 할까? 쉽게 가도 돼요. 2,4 2,4라고 할게요. 자 종원아 얘 몇 컴마 몇이라고 할까? 6,8이라고 할게. 괜찮을까? 자 그럼 첫 번째 중점 찾자. 얘들아 중점이라고 하는 건 내분점에서 했었죠. 무슨 값이야? 평균값이라고 했죠. 좌표의 평균값이니까 결국은 더해서 나누기 2에서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몇이 돼? 6 이렇게 되겠죠. 4,6이 되겠죠. 맞니? 그럼 우리가 추가로 뭐만 구하면 돼? 원의 중심 찾았어. 반지름만 찾으면 돼. 맞니? 그럼 반지름을 찾는 방법은 봐봐. AB가 지름이잖아. 그치? 맞아요? 지름 구하신 다음에 나누기 2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미 중점을 구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구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B까지 거리 또는 A까지 거리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저는 얘는 중점 M, B라고 했을 때 자 AM을 구할게요. 근데 AM이 반지름이잖아. 그치? 자 근데 반지름 말고 반지름의 제곱 구할 거야. 왜?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괜찮니? 자 그럼 루트 쓸 필요가 없네요. 갑니다. 자 4하고 A니까 2에 빼서 제곱 4. 자 6하고 4 빼서 제곱하니까 더하기 4. 그럼 아래 제곱은 몇이야?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 확인했고요. 반지름의 제곱 확인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여기다가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겠죠. 맞니?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괜찮아?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략했는데 원의 중심하고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지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가 그냥 주어지고 외부의 한 점 B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 두 점 이어서 뭐 해버리면 돼? 반지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준영아 이미 원의 중심은 나와 있죠. 그치? 맞니? 그럼 결국은 원의 중심이 주어지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는 거는 방금 했던 거랑 크게 다를 건 없겠죠?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중심 찾는다, 반지름 찾는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임의의 세점이 이루어질 때야. 임의의 세점. 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세요. 첫 번째 자 원 있어요. 다시 그릴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점 3개가 임의로 주어진 거야. 임의로. 알겠니? 방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찍었더니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중심 찾을 수 있고 반지름 찾을 수 있었잖아. 재현아. 그치? 맞아? 근데 얘는 지름한 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임의의 점이 주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니?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임의의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야. 자 일반형에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하는 겁니다. 봐봐 얘들아 점이 몇 개 주어졌니? 점이 3개 주어졌죠? 맞아? 우리 일반형 봐봐. 일반형 보면은 x, y 제외하고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라지 a, b, c 3개 있잖아요. 그치? 자 미지수가 3개 있어? 그럼 힌트가 3개 있어야 돼. 지금 좌표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럼 이 3개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미지수가 3개인데 힌트가 3개인 식이 되죠. 맞니? 그럼 연립방정식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외심의 성질 이용하는 거야. 외심의 성질. 자 그러면 내가 A랑 B랑 C랑 A랑 C랑 연결하게 되면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죠. 맞니?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뭐가 존재해?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죠. 맞니? 그럼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B까지랑 그리고 A까지랑 그 다음에 C까지랑 거리가 항상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반지름이니까. 맞니?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원의 중심을 A, B라고 두고 뭐 하라는 거야? A하고 5의 제곱은 B하고 5의 제곱은 그 다음에 C하고 5의 제곱을 연립방정식해서 원의 중심을 찾으라는 거야. 알겠니? 이거 어디서 많이 했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했죠. 맞습니까? 우리 외심 찾는 거 많이 했잖아. 그 외심이 원의 중심이야. 괜찮아? 그럼 만약에 A, B를 찾았다고 해보자. 그럼 중심은 찾았어. 그럼 반지름도 찾아야 돼. 반지름 어떻게 찾아? 아무 점이나 연결해서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이 세 번째가 가장 여러분이 풀 때 좀 귀찮은 작업이야. 알겠니?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서 연립방정식을 많이 하든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외심을 이용하든 식이 조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진행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8쪽에 가로 2번에 있는 일반형에서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무슨 제곱식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자, 그래서 38쪽에 있는 기본 문제 조금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25번하고 226번은 자, 원의 중심과 좌표를 판단하라고 돼 있잖아. 맞아?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7번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227번에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 3,-1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정의할 수 있죠? 많이? 자, 3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0이 돼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그리고 두 번째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가령아 그냥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하시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230번 보겠습니다. 자, 230번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대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미 중심이 나와 있어.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다? 자, 마이너스 3,7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위에 한 점이 더 있대. 근데 그 원위에 한 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2,4라고 돼 있잖아.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종원아, 이미 원의 중심은 있어. 맞잖아?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 반지름만 찾으면 돼. 맞니? 자, 우리 반지름 어떻게 찾을 거야?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x값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1, y값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뭐가 돼? 9 이렇게 되겠죠. 아, 오케이. 반지름의 제곱은 10이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원의 중심 찾았고 반지름의 제곱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정의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천천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2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3번이요. 자, 233번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더하기 2x 자, 그다음 더하기 4y 더하기 4는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늘 기억하라고 했죠. 자, 만약에 원의 중심만 판단하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추계 방정식 구하면 돼.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 반지름까지 찾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꼭 정의하자. 알겠죠? 종원아, 그럼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얘를 그냥 반으로 쪼개면 돼.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 어떻게 돼? x 더하기 1의 제곱. 자,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쪼개고 싶어. 어떻게 돼? 자, y 플러스 2의 제곱. 준영아, 그 다음에 상수항 그냥 이항하라고 했죠. 맞니? 그 다음 마지막에 너네가 해야 될 게 뭐야? 자, 1의 제곱만큼 여기 더해주시고요. 2의 제곱 4만큼 여기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중심부터 판단하자.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지민아, 반지름 찾을게.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1이죠. 그쵸? 그럼 결국 반지름은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늘. 그 다음에 235번 볼게요. 235번. 자, 235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8x. 자, 그 다음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은 뭐야? 반지름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 되잖아. 원은요, 물론 중심으로 정의를 합니다만 원이 존재하려면 반지름이 양수가 돼야 돼. 맞죠? 원이 존재하려면. 자, 그럼 얘 무슨 형으로? 자,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바꾸자. 자, 반쪽이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준영아, 얘는 쪼갤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y 제곱이 자기 혼자서 된 거잖아. 그치? y 제곱. 자, 여긴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되고. 종원아, 우리 상상을 몇 만큼 썼어? 4? 4만 썼어? 4의 제곱만큼 쓴 거 아니야? 그럼 몇 만큼 쓴 거야? 16만큼 썼으니까 여기도 16 더해 주셔야죠. 맞니?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원이 정의가 되려면 원을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럼 K는 16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9쪽으로 넘어가서 내용 설명 추가 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내용이 뭐냐면요.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x축,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아니? 자,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접할 때라고만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접할 때가 존재해요. x축에 접할 때가 있고요. y축에 접할 때가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원이 x축이나 y축에 접할 때 반지름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고 싶은 거야. 알겠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반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그리고 원의 중심이라고 했었고. 자, 그럼 첫 번째 x축에 접할 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y축에 접할 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요거를 다 직접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x축에 접할 때 볼게요.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괜찮아요? 자, 근데 x축에 접한데 그럼 x축을 그려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했죠. 맞니? 그럼 내가 원의 중심을 아무거나 써볼게요. 원의 중심 A, B 이랬으니까 자,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지금 원과 X축이 접하잖아.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반지름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여기 반지름이라고. R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원의 중심의 좌표를 봤을 때 이 반지름하고 크기가 똑같은 거는 X좌표야, Y좌표야? 당연히 Y좌표 아니야? 왜야? 높이니까. 맞니? X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랑? Y좌표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반지름하고 누가 똑같다는 거야? B가 똑같다는 거야. 재현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X축에 접할 때 위에서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에서도 접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가영아, 만약에 아래쪽에 접한다고 생각하면 이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X축 밑에 있으니까. 그치? 맞니?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가 똑같아야 돼? 절대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X축에 접할 때는 자, 중심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Y좌표의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자,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Y축에 접할 때는 그 상황이 반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도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 다시 한번 A, B라고 하자. 자, 그럼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을 이번에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야. 괜찮니?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반지름이 가로의 형태잖아. 그치? 맞아? 가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이번엔 누구랑 똑같아? 원의 중심의 X좌표랑 똑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원의 중심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R하고 A랑 똑같겠지. 준영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Y축에 접할 때는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지만 왼쪽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니까 무슨 값과 절대값하고 똑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중심에 이번에는 X좌표 X좌표의 절대값이 누구랑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된다. 됐나요? 누구랑? 자, Y축에 접할 때는 자, 절대값하고 X좌표가 누구랑?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계속. 알겠죠? 다시 한번. X축에 접할 때는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 자, 그리고 Y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야. X축에 접했으니까 X좌표. 이거 아니야. 반대입니다. 반대로 기억하세요, 늘.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도 보겠습니다. 요거 세 개만 하면 돼요. 자,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원이 있어요. 다시.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잘 그린 듯. 네, 오케이. 네, 봅시다. 자, 이번에 Y축 있어요. Y축 이상한데? X축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도 일단 원의 중심이 중요해. 원의 중심 A, B.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아까 X축에 접할 때는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고요. Y축에 접할 때는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죠. 그쵸? 이번에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쪽에도 하나 수선의 발, 이쪽에도 하나 수선의 발 내릴게. 자, 근데 봐봐. 얘들아, X축, Y축이 서로 뭐해? 직교하죠. 맞니? 그러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된다라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어? 정사각형이 된다고 원가직선에서 배웠죠. 맞습니까? 자, 원에서 접하는 두 접선의 각의 크기가 90도면은 반지름을 수선의 발로 내렸을 때 생기는 사각형이 반드시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 중3 2학기 때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결국 이 네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 내린 걸 반지름이라고 정의했고 여기도 반지름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치? 맞니? 근데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A, B잖아. 이해됐어?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반지름하고 X좌표의 절대값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완전히 다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절대값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지금 1, 4분면에서 접했다고 가정했지만 2, 3, 4, 4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잖아요. 그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억하면 안 돼. 절대값까지 판단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가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 거야. 그래도 유형이 꽤 많아요. 9개 정도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3번은 제가 금요일날 진행할 건데 금요일날 이거 하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마무리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를 낼 때 어디까지만 낼 거냐면 243번까지만 낼 겁니다. 243번. 맨 밑에 있는 244번은 지금 살짝 X 쳐놔. 오늘 할 건 아니니까 살짝 X 쳐놔. 자, 그럼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요. 237번 볼게요. 자, 저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자, 원의 중심 판단할 거야. 원의 중심이 뭐라고 돼 있어? 원의 중심이 6, 빼기 4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잘 봐. 나 그림 안 그릴 건데 여러분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얘가 어떤 축에 접해 있어요? 얘들아, 어떤 축에 접해 있어? X축에 접해 있죠? 자, 그럼 X축에 접해 있을 때는 좌표 중에 어떤 좌표? X축이니까 X좌표야? 내가 반대라고 했죠. X축이니까 Y좌표의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이해했니? 그럼 중심 찾았고 반지름 찾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X 마이너스 6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을 제곱하니까 16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자. 우리가 알겠지? X축에 접하면 Y좌표, Y축에 접하면 X좌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는 몇 번 볼 거냐면요. 238번 보도록 할게요. 238번 옆에 것도 볼게. 자, 저 그림 안 그릴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 주세요. 238번 보면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9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지금 종원아 어떤 축에 접하고 있어? Y축에 접하고 있어. 자, Y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랑 X좌표랑 알겠니? 됐어요? X좌표의 무슨 값이랑 절대값이랑. 그럼 우리가 찾는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을 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6이 되겠네. 그럼 호원아, 중심도 찾았고 반지름도 찾았으니까 원방정식을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뭐가 돼? 66에 3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반지름 제곱해야죠.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239번하고 240번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 그치? 그냥 바로 판단해보자. 자, 240번 보면 중심이 빼기 4, 빼기 4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은 둘 중 아무거나 그냥 절대값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 몇이야? 그냥 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중심이 빼기 7이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럼 반지름도 7이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241번 봐봐. 자, 원의 중심 판단했고 X축 동그라미 241번에 X축 동그라미 X축에 접한다는 거 보는 순간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 확인해야 돼? Y좌표 확인해야 돼요. 그쵸? 그럼 반지름 몇이야? 1이 되겠죠. 준영이 괜찮아? 그럼 밑에 거 보자. 밑에 거 준영아 무슨 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할 때는 무슨 좌표의 동그라미 할까? X좌표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게 반지름이 되겠지. 지민이 괜찮아? 자,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제가 굳이 안 할게요. 알겠죠? 그냥 반지름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나갈 짐도 좀 마무리했고요. 자, 페이지 몇 쪽으로 넘어가서 자, 42쪽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 12시 5분인데 유형 한 두세 개만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원 구하는 것부터 아마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번 볼 거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형별로 한 2개씩 하니까 참고 많이 해주세요. 자, 262번 보자. 자, 262번 보니까 첫 번째 주어진 원과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은 중만 쓸게요. 2,-1이 됩니다. 원의 중심 바로 판단했고, 자, 그 다음에 2,-1을 지나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이미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를 찾아야겠죠. 왜? 그게 반지름이니까. 맞니? 자, 그러면 반지름 아래 제곱 찾자. 자, 아래 제곱이니까 가은아 루트 안 씌워도 되겠죠. 맞지? 자, x좌표 빼서 제곱하니까 0, y좌표 빼서 제곱하니까 1. 어우, 간단하게 나오네. 그치?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 원을 찾으라고 합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자,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1인데 이 녀석이 몇 컴마 몇을 지난데 a, 0을 지나간다 라고 하니까 a, 0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a 값 찾으시면 되겠죠. 됐니? 내가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 여러분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돼 있죠? 자, 3,0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0,6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내분점이 나왔습니다. 자,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돼 있죠? 번호 안 썼네? 265. 자, 내분점 바로 진행할게요. 자, 내분점 분모 어떻게 돼? 더하니까 3. 비율을 더하니까 3. 자, x자로 0하고 6. 자, 그 다음에 6하고 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2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자, 그런데 얘를 중심으로 한대. 얘를 중심으로 한대. 중심. 얘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난대. 점 A 지난대. A가 몇 컴마 몇이야? 3,0이야. 자, 그럼 혜원아, 우리 A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쵸? 네, 반지름 말고 우리 반지름의 제곱 구할까? 자, 그럼 3하고 2 빼서 제곱하니까 1, 0하고 2 빼서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면서 5가 되겠죠? 자, 지민아, 중심이 2,2고 반지름의 제곱 나와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맞을 수 있죠?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자, 유형 2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유형 2번까지. 266번에 밑줄 칩시다. 중심이 x축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x축이 있으니까 점의 좌표를 이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k, 0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y좌표가 0이겠죠, 그쵸? x좌표가 변하고. 자, 근데 두 점을 지난데, 두 점을 지난다. 좀 번거롭네요. 자, 그 두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3, 빼기 4라고 돼 있죠? 여기다 대충 쓸게요. 3, 빼기 4.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 빼기 3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대충, 진짜 대충 찍을게. 10, 빼기 4.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을 찾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어쩔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AB? 없네 아무것도.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건데 제곱한다고 생각하자. 루트 빼고 가자, 루트 빼고. 자, 10 빼기 K의 제곱, 10 빼기 K. 자, 더하기. 자, 빼서 제곱하니까 9.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자, K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빼서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계산 같이 해보자.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00 더하기 9. 자,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9 더하기 16 뭐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나요? 자,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구소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소구하시고 K제곱 K제곱 각각 소구하고요. 숫자 정리하게 되면 20 넘어가니까 14K. 자, 16 넘어가니까 84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럼 K는 따라서 몇이 돼? 깔끔하게 7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결국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된 거야? 7,0이 됐다는 거 확인됐습니까? 선생님 그 K6이 6. 응? K6이 6. 6이야? 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7이라고 했지? 6이죠, 그쵸? 자 그럼 중심 6,0이죠. 괜찮나요? 자 그럼 중심 구했으니까 반지름 판단할 수 있고요. 반지름 판단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맞니? 자 원의 방정식 정의하게 되면 A, B, C 다 찾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69번 보도록 할게요. 269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손 돌리자. 자 269번 보게 되면요, 자 밑줄 치세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y는 x-3 위에 중심이 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미지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두 개보다 하나가 좋고요, 하나보다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없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중심을 그냥 x좌표를 a라고 하고 y좌표를 보통 b라고 많이 하는데 b라고 하지 말고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a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분 좋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원의 중심이라고 일단 가정하겠다. 자 그런데 원 위에 점이 있대. 자 몇 컴마 몇이 있대? 1 컴마 빼기 4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자 3 컴마 1을 지난다 라고 돼 있잖아, 그치? 아니? 그럼 뭐 하면 돼?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의 거리랑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왜? 반지름의 길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치? 그럼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루트 씌울 거야? 아니죠. 제곱해서 계산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x에서 x 빼자. a-1의 제곱. 자 얘가 예쁘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은, 자 a에서 3 빼니까 a 빼기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 빼기 3에서 1을 빼니까 자 a-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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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제곱 다 소거되잖아, 그치? 어차피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되겠죠. 맞습니까? 뭐 계산 여러분이 해서 a 값 구해서 원의 중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거나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끝까지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a 값 구하게 되면요, 네 2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2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아? 2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해는 하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가 만약에 3분의 7이면 우리가 암산 못하겠지만 적당한 자연수 대입해서 성립할 수 있으면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A는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구한 식이 사실은 뭘 찾고 싶어서 그런 거야? 반지름의 제곱이 찾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쵸? 뭐야? 노란색부터 파란색까지의 거리,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의 거리잖아. 호원 어디 보고 있어? 호원 어디 보고 있어? 호원이 시선은 분명히 여기가 있었어. 괜찮아? 집중하고 있어? 거짓말 한 번 했죠 지금. 딴 데 보고 있었죠. 분명히 확인했어요. 시선이 이랬어. 자 볼게요. 자 그럼 이 대입합시다. 자 이 대입하게 되면 1의 제곱, 여기 대입하면 뭐야? 그냥 10이 되겠네요. 아래 제곱 10.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의 제곱은 10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를 대충 그려볼게요. x축 y축부터. 다시 y x.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대충 여기 찍을게. 자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 10이면 반지름은 대충 3보다 크잖아요, 그치? 대충 3보다 크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나 정확히 모르겠어. 이렇게 그릴게요. 괜찮니?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찾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 맞니?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어디 길이 찾고 싶다는 거야? 여기 길이 찾고 싶다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했어? 한 글자로 현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반지름 찾아보자. 여기 몇이야? 루트 10. 맞아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찾아볼까? 봐봐, 원의 중심이 몇이었어? 2, 마이너스 1. 그림 개떡같이 그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그렸네요. 자 어쨌든
자씨 그림 이렇게 똑같이 그렸네. 자 실제로 이렇게 되네. 미안해. 2, 마이너스 1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봐봐. 여기 길이가 무슨 좌표랑 똑같겠어? y 좌표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리가 몇이야? 1입니다. 1.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3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현의 길이 구할 거니까 2배하면 몇이 되겠어? 6이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요거 찾으라는 거죠. 네. 그림 이상하게 그려 죄송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 그림이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 봐주시면 여기 원래 실제로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근데 여기도 길이가 3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실제 그림의 크기는 이 정도 되겠죠. 네, 아까 그림 제가 이상하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 원이 또 내 옆에